안녕하세요. 이천 아카이브 활성화 사업을 위해 오늘 서정식 선생님과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인터뷰 내용은 모두 녹음되고 영상도 촬영하여 아카이브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오늘 인터뷰한 내용은 편집되어 일부 내용은 동영상으로 제작되어 식사 중에 볼 수 있고 부천 문화원에서 복구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영상 촬영에 동의할 수 있는지요? 네, 있습니다. 네, 모두 동의하신다면 누군가 영상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진행할 문화탐정대 김수진입니다. 오늘 선생님의 생애와 부천에 대한 기억을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특히 부천의 호남영어의 발전 과정에 대해 여쭙고 선생님께서 창간에 참여하시고 오랫동안 운영하시는 부천 신문사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고자 합니다. 준비한 질문이 있긴 하지만 질문 외에도 선생님께서 기억하시는 내용이나 선생님과 부천의 관계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몇 년도에 이제 태어나셨고 부천으로 이주한 시기, 또한 이주한 동네, 주로 활동한 지역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회장님 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전남 광양시 동령면 남정리에서 41년 12월 7일 태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학교를 졸업하고 공직생활을 하다가 군대 면제를 받고 5.16 혁명이 나서 공직생활을 군대 가려면 공직생활을 한다 못 벗고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서울을 상경해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몸이 아파가지고 부천을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부천을 들어오게 된 동기는 제 아우가 신앙촌 초등학교 교편을 다녔고 있을 때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공기가 좋고 해서 부천을 들어와서 있다 보니까 애들 데리고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이미 애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해서 부천에 자리를 잡게 됐어요. 부천에 자리를 잡고 보니까 몸이 나아지고 그래서 또 공기도 좋고 부천에 또 그때만 해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니까 부천이 아주 공기가 좋았습니다. 살도 좋고 부천에 정착을 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정착을 해서 나오다가 나오면서 여기 호남 향후회라는 단체가 미사람으로 중심돼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꼭 참여를 해달라고 여러 사람이 주신 모셔서 호남 향후회를 들어갔어요. 입회를 해서 보니까 호남 향후회라는 단체가 우리가 한 11명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좀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돈 기백만 원 가지고 그냥 월세를 이리 쫓겨 다니고 저리 쫓겨 다니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91년도를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89년도 지역 국회의원 안동선 씨가 지역신문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해서 90년도 제가 부천신문을 등록을 해가지고 엄두가 나질 않아서 있다가 91년도 부천신문을 창간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이제 몸이 또 좋지 않고 이래서 우리 지금 현재 부천신문 대표로 있는 권순호 대표를 좀 나하고 현재처럼 지내고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경기일보를 그때 당시에 우리 권순호 대표가 하고 있었는데 세상 부천신문을 통째로 맡길 사람이 없고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나우리 건전노 사장을 네가 명을 좀 도와달라 해서 건전노 사장을 나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건전노 사장이 전부 다 이임을 해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나는 아무것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 신문사를 그렇게 하고 있고, 대항우에 가면은 그때 당시에 프로레슬링이 한참 성장하고 있을 때입니다. 프로레슬링이 성장하고 있을 때 기밀 수제자인 김도유라는 후배가 찾아와서 신문사에서 그 프로레슬링 중계방송을 KBS에서 좀 생중계방송을 하니까 선배님이 해보면 어떡하냐고 해서 K 승낙을 하고 계약을 하고 나서 신문사는 그대로 그냥 운영을 하니까 그때 당시 호남 해무에 이제 총연합회가 결성이 돼가지고 사무실 하나도 없이 하고 있을 텐데 그 프로레슬링 대회를 제가 부천에서 했어요.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우리 호남 해무의 회관을 이 복개천 건물에다가 전세를 6천만 원, 전라남북도 호남인들이 부천에서 많이 전도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많은 성장을 해서 수억 대를 가지고 재산을 보고 성장해서 잘 오고 있고 그래서 호남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놓은 과정이 너무 참 고달프게 생활을 했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부천에서 사실 많이 세웠다고 하죠. 그래서 잘 오고 있는 그런 과정. 처음에 부천에 오셨을 때의 그 어떤 이미지나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건 좀 어떠셨어요?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천에 와서 너무 공기가 좋고 했을 때 인구도 적었고 또 이 부천에 신도시가 생기기 전에는 부천의 인구도 부천 군이었었고 그때 당시 소사읍에다가 그리고 아주 뭐 살기가 좋고 했었는데 이제 그 주위에 부천시가 신도시가 호텔 시단이 와가지고 신도시 성장을 하고 해서 지금 이렇게 많이 발전이 돼서 지금은 뭐 부천이 좋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원래 처음 오셨을 때 지금 소사거기에서 지금까지 예. 살고 계신 거잖아요. 소사 본동 지금 소사 3동 네. 3동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그때 당시 와가지고 지금까지 뭐 옮기지 않고 지금 그 자리에 살고 있어요. 그럼 그 처음 오셨을 때에서 지금까지 쭉 사시면서 가장 딱 인상 깊게 어떤 게 발전이 됐다든가 이런 게 너무 좋아했다든가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물론 이제 내가 자를 잡고 좋았으니까 자를 잡아갖고 공부하고 지금까지 살았고 또 그간의 삶에 이 호남인들이 걸어나온 과정이 우리도 마찬가지였지만 전부 서울에 와서 사업에 실패하고 떠나온 데가 정착한 데가 부천이에요. 그래서 전부 돈 없이 모여 들어가지고 다 자립해서 다 지금은 뭐 큰 기업을 다 호남인들이 다 하다시피 하고 그래서 지금 많이 성장해서 잘 살고 있죠. 그래서 너무 부천이 지금은 이제 부천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없을 정도로 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호남 향후에서 회장님으로도 역임을 하셨잖아요. 네, 호남 향후에도 이제 만들 때 그때 당시는 부가 두 개뿐이 없었어요. 그 지역부가. 근데 이제 국회의원이 하나였었는데 그 이후에 혁신소대에서 국회의원이 원미구, 중구 이렇게 이제 소사구, 남구, 중구 해서 국회의원이 비립단장을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4개구가 돼서 부천이 성장해서 국회의원 예산이 되고 그런데 그때 당시도 참 너무 부천이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좀 많은 구상을 많이 해가면서 좀 발전시켰죠. 그 호남향후에서 이렇게 많은 활동들도 하셨잖아요.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거의 지역구 지금 32개 향후회가 있는데 32개 향후회를 전부 제가 만들어서 했어요. 각 동별 향후회를. 각 동별 향후회 만들었지, 각 군민의 향후회 만들었지. 이래서 향후회가 지금 뭐 아시다시피 너무 발족해가지고 봉사도 좀 많이. 네, 했습니다. 어떤 봉사를 하셨습니까? 봉사도 많이 했죠. 그 전에 시에서도 하지 못한 부천시 뭐 경로잔치를 나가 3번씩이나 했고 그 시장에 와서 축사 안 받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우리 신문사나 부천신문사나 향후에서 이렇게 해서 해줘서 고맙다는 인사가지고 마음을 받았고 짱짱 많이 받았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부천에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호남향후에 그 오래된 책들이 있는 서고가 별도로 따로. 예, 있습니다. 네. 지금도 현재 보관하고 있고 네. 그래서 어떤 그- 책들 뭐 있나요? 그 아주 옛날부터 고서죠. 부서의 역사 우리 후배가 이제 문화원 역사 직원을 했는데 그 사람이 관리를 하다가 역사 문화원을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래 그걸 내가 갖다 이제 향후에다 전부 다 보관을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그래서 이번에 나 몸이 아팠는데 그걸 이제 시장도 우리 부천 시장이 권한을 됐고 그러니까 우리 문화원에다 기증을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이제 공석인데 그래서 내가 늦게 참여를 했더니 지금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마침 또 우리 건설 사장이 또 문화원 사장하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달 16일 날 고문단 회의가 있어요. 그 16일 날 고문단 회의 때 나 말을 해서 그 책자를 부천문화원으로 영예를 그럴 계획입니다. 그럼 그 부천 신문사 이제 그 설립하셨잖아요. 네.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그 의원님, 네, 그 안동선 의원님 이제 먼저 권해주셔서 이제 하셨는데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직원들도 모집하고 이랬을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모집을 했건 몇 명 정도의 직원을 시작을 하셨나요? 시간을 그때 당시에 신문사하면 지방 신문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뭐 수원신문이 1호에 했고 나가 이제 2호에 했는데 신문사를 창간하려 보니까 엄두도 안 나요. 이제 보통 신문사는 돈이 뭐 수억이 있어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엄두도 안 나고 그래서 저것만 받아놓고 2년간을 못했어요. 그러자 이제 우리 박규식 의원이 식사를 하자고 식사를 했더니 야 서회장 그 신문을 하지 왜 그러냐고 나 지금 업무가 나서 그렇다고 그래 우리 창간을 시험을 봤는데 이 신문을 내놨더니 전국에서 다 왔어요. 그래 무게 체험으로 하셨었는데. 부천 요즘 세계 교실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그때서 이제 3일 동안을 채점을 전부 다 하고 선별을 하는데 또 호남 사람들이 거의 70%가지 70% 합격자가 지금 이제 부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뭐 오세광이나 이 활동하고 있는 기자들이 거의 우리 부천시면서 2년 3년 다 거쳐서 나간 사람들이에요. 지금 활동하고 있는 기자들이. 그래서 그 신문사를 이제 창간을 해서 94년도에 우리 건설가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면 그 지금 이렇게 향후회나 그다음에 부천신문사 외에도 이제 봉사도 사실 많이 하셨잖아요. 네, 교수님이. 그럼 혹시 현재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현재요? 네. 현재는 나이가 80이 넘고, 그래서 뭐,
여러 사람이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나 활동도 불편하고 내 나름대로 부탁을 받으면 일생 동안 나는 내 욕심을 채우고 살지를 못해서 남의 일만 부천 씨가 다 하다시피 남의 일만 보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디서 봉사 하고 계시어요? 네, 보고 있습니다. 어떤 거 되게 많이 하고 계신 걸로 들었는데. 이제 부천시 송해 씨가 총재를 했던 우리가 보존협회라든가 옛날 거 이제 보존협회 단체도 있고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 다 봉사단체예요. 장애인 관련된 네, 것도 있으시죠? 장애인 좀 하나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하시면서 이제 아까 신문사에서 한 그런 행사들도 있었고 하나사무에서 이제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부천에 살아오시면서 그것들 외에 이제 아주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좀 어떤 특별한 장소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기억에 남는. 기억에 남는 거는 뭐 많으면 많은데 다 말씀해 주셔도 돼요. 아니 나쁜 사건도 많죠. 부천에 좋은 걸로. 그 경찰서 붙어서 시청 붙어서 아주 역대적으로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이라든가 또 아니면 아마 세계적으로 부천에서 시장이 뽑아자지 3사람 구속된 일은 부천뿐이었습니다. 뽑아자지. 옥중 당선을 해서 시장으로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요. 아니 우리 복절이 부천에서 많았죠. 그것도 이제 다 헤쳐나가고 좋게 했고 그래 해도 우리 부천 주변에는 너무에게 아직까지 뭐 손가락질을 받고 누구 신문사를 하니까 뭐 너를 괴롭힌다든가 이런 말을 들어보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해놓았어. 지금 현재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끌어가실 호남양호의 이제 후배님들? 네, 이런 분들한테 이제 호남양호의 앞으로의 바라는 점, 부천신문사가 앞으로 좀 이렇게 더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이제 우리 부천신문사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우리 건설로 사장이 너무 이제 좀 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끔 내가 이제 주일이 되면은 동생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보험을 받을 사람인데 나한테 뭐 와서 이거 해라 저거 하자 뭐 이렇게 또 얘기할 필요도 없이 잘하고 있어요. 우리 신문사는. 그리고 이제 또 향후에는 이제 회장, 각 지역 회장들이 전부 동마다 이제 지역 있고 학교, 뭐 동문회라든가 이런 회장들이 전부 다 설정해갖고 있지만 이제 특히 지역 회장들이 상당히 그 연합회 총회장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가 지금 이제 질서가 많이 잡혀가지고 아주 뭐 질서 정렬하게 당당하게 이제 각 지역별로 해서 주기적으로 투표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연합회 회장을 선출하고 이 식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향후회랑 신문사 얘기 빼고 그냥 이제 서정 선생님께서 이제 그냥 부천의 관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실까요? 지금 뭐 이제 나이도 많이 먹었고 지금까지 제가 정말 부천이 아쉬웠고 부천이 좋고 자기들을 다 성장시키고 이렇게 해나온 과정이고 부천에 자리를 잡았고 못한데 이제 나가서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부천에서 다 운명을 맞춰야 될 땅이고 시골에 또 이제 제 집이 다 시골 집이 따로 있습니다 또 그래서 가끔 이제 시골에 가서 이제 있고 나이가 이제 좀 젊어지면
활동이 좀 부진하고 했을 때 이제 시골 가서 예전을 마치 빠지는 생각하고 지금 원체 건강하셔가지고. 그러면, 선생님, 제가 추가 질문 몇 개만 더 하겠습니다. 네. 그, 처음에 부천에 이주하실 때 동생분께서 아프셔갖고 신앙촌에서, 아니에요. 선생님이. 선생님이 아프셔갖고요. 네. 그럼 신앙촌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신앙촌에 제가 이거 들어왔을 네. 때는 이제 그 친동생이 아니라 예사촌 동생이에요. 네. 지금 이제 교장하다 정년 취직을 했는데 그 동생도 그 예가집이 그 숙모님이 예가집이가 아주 그 우리 광양에 또 이제 옛날 같은 천석군 집의 딸이에요. 또 우리 예가집이가. 그런데 이제 예수기 한 분 계신데 교장으로 계시다가 그때 당시 이제 지금 현재 당시 지금 민주당 그때 당시에 이제 엄상섭이라고 있었는데 신익기 씨 그럴 때인데 그 이제 그때 당시 민주당 아다시피 돈도 없고 자유당하고 막 싸우다 보니까 그러니 이제 예삼촌을 학교 교장으로 계시는 분을 엄상섭 씨가 비서로 모시고 온 거예요. 그 학교를 그만두시고 그 엄상시 비서로 왔다가 그것도 국회의원 떨어졌고 그러니까 이게 부천군 교육청의 성과장으로 발령을 했어. 부천군 여기.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 예승모 되신 분이 지금 생전에 지금 102살인데 생전에 계세요. 근데 그 양반이 신앙촌에 미쳐버렸어. 그런데 그 재산을 전부 신앙촌에다가 다 바쳐버리고 신앙촌에 입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 예성모가. 그래가지고 지금도 시골에 가면 그 이같이 그 대걸 같은 집만 이제 이사하고 남들은 이제 살고 있고 그런데 그 승모님이 이제 이거 와서 있으니까 그 자식들이 이제 어렸을 때 놓고 와버리니까 성장해서 순천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어쩌고 하고 이제 여기 신앙촌 초등학교 교육변을 가서 찾게 된 거예요. 이거 와서 있는데 내가 이제 와서 보니까 그때 당시 신앙촌은 아주 지금은 이제 뭐 됐습니다. 그때 당시 신앙촌은 청와대 가기보다 더 힘든 데가 신앙촌이에요. 아주 어머고 들어갈 때부터 여기 경인 고소를 가지고 거기서부터 초소해서 검색을 전부 다 해서 들어가야 되고 전부 했는데 이제 신앙촌에 지금 뭐 멸망을 다 하다시피 해가지고 뭐 이신앙촌 이제 부산 기장으로 싹 가가지고 거기서 돼버리고 지금은 뭐 그때 당시 신앙촌은 아주 기가 막히게 엄했어요. 지금은 다 멸망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때 신앙촌이 아주 기가 막혔죠. 근데 감히 그 신앙촌에 가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교회를 신앙촌에 있는 사람에게는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은 부천에 여기 처음 오신 게 60년대 초반이세요? 71년도. 71년도요? 그럼 그때도 이미 69년도 와가지고 정착을 하는 건 70년도부터 정착을 했죠. 그럼 그때부터도 이미 신앙촌이 굉장히 잘 돼 있었던 거네요? 그때까지도 잘 되고. 그러면 그 신앙촌이 한 80년대까지는 굉장히 80년대까지는 안 되고, 네. 이제 70, 한 5, 6년 정도에서 온 전국적으로 이 일신앙촌에서 전부 돈을 여기다 쏟아붙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가자 공장, 카스테라 공장, 벨무 공장을 여기서 다 했다가, 여기서 이제 돈 있는 사람들만 쭉 빼갖고 이 저리 또 제2시상촌으로 싹 빼갖고 간 거예요. 근데 돈 없는 사람들만 여기서 이제 간장장사들 하고 했던 사람들은 여기 쳐내버리고 돈 번 사람들은 또 2시상촌으로 가고 또 2시상촌에서 확 빼갖고 거기서 또 올라가고 기당 3신앙촌으로 간 거예요. 이렇게 3신앙촌으로 가면서 박대선이가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기장을 가면 지금도 그 박대선의 아들 그 별장이 바로 있을 거예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제1신앙촌이 지금의 어디였을까요? 일신앙촌이 신앙촌인데 아, 지금 범박동, 네, 범박동. 거기가 계속 신앙촌이었군요. 그래서 그 오만재단이라고 있죠. 네, 네, 지금 제일 높은 신앙촌 앞에 네. 높은 산. 네. 그것이 박규식 씨 땅이었어요. 그 산이. 아, 박규식 의원이요? 캠퍼스인 데가 네. 부천대학 그 캠퍼스 들어간 데가 아, 박규식 땅이었는데 박규식이가 대한항공 미국 대한항공 상무로 있으면서 미국 주재에 가서 있다가 국회의원을 하려고 나오면서 그 산을 신앙촌에 기증을 한 거예요. 국회의원을 하고. 아, 그래서 그 신앙촌 땅이 된 거예요. 아, 오만재단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 걸러부은 게 한마디로 해서 나는 지금도 그 신앙교회라는 자체를 아주 이미지를 안 좋게 보죠 지금. 네. 왜냐하면 돈 있는 사람들 전국적으로 다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 간장 장사 참 불쌍했습니다 정말. 이 여자들이 간장 이고 지고 해서 팔아갖고 자기들 먹는 것만 똑 지금 이루 크는 행세야. 아. 자기들 먹는 것만 나머지 그날 번 놈은 전부 다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해서 성장하는 것이 네. 신앙촌. 네. 그리고 그 71년에 그러면 이제 부천에 정착을 하셨는데 소사 본동에 정착을 하신 거예요? 네. 그 소사 본동이 그때 우시장도 우시장도 있고 뭐 그러지 않았나요? 네, 우시장이 컸죠. 네. 그럼 그 소사 본동에서 제일 뭐 많이 변한 곳이라든지 뭐 아니면 그 당시에 제일 번화했던 곳이라든지 그런 시장이나 뭐 이런 기억은 없으세요? 우시장 얘기를 좀 해주셔도 되고요. 우시장이 지금 어디냐면 이 소상거리에서 저쪽 그 신절을 넘어가다 보면 정리나무 큰 거 있어요. 큰 정리나무가 네. 있어요. 네. 소사. 네, 네, 네. 그 정리나무 밑으로 그 대호시장. 그 대호시장이 전부 우시장짜리. 아, 싹 우시장짜리. 아, 그 우시장도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컸어요. 아, 그 지금 소 이렇게 동상처럼 서 있는 데가 네, 그 이쪽으로 거기가 딱 우시장. 들어가 우시장. 그 안으로 쭉 우시장이었겠네요. 그렇죠. 전부가 우시장. 네. 그럼 그 당시 우시장이 경기도에서도 되게 규모가 큰, 아, 그렇죠. 우시장이 경기도에서 아. 컸죠. 수원이나 이런 데가 더 크지 아, 않았을까요? 이거 수건 그리면 여기 잘하죠. 전부가 아. 이 우시장이 이루어졌죠. 아, 굉장히 컸네요, 그러면. 아주 컸어요. 아, 그리고 우시장 근처에 그러면 당시에 소사역이 있었겠네요? 소사 여기 간이역처럼 있지, 간이역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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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서울로 왔다 갔다 할 때는 소사역이 되게 중요한 역이었죠? 그렇지. 지금 1호선이 또 그거니까 뭐 그때만 해도 기차 한번 타도 힘들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 호남향후회는 그럼 몇 년도에 창립을 하신 걸까요? 호남향후회는 50년도부터 선배들이 이제 몇 사람이 이렇게 해갖고 아, 호남인들만 몇 사람 아까도 얘기했고 호남인들만 몇씩 모여가지고 네. 이렇게 연명을 해서 나오고 이렇게 하다가 또 바스라졌다가 또 모였다가 뭐 명칭만 호남향후회지 참 방 하나도 이 우리 방이다 하고 의지를 못하고 그렇게 선배들이 해 나왔어요. 그래 해 나오다가 내가 이제 전현욱이가 초대 회장을 할 때에 그때 당시에 내가 뭘 했냐면 부천 정말 남구 회장을 나가 맡으면서 향후회를 쭉 다 만들었는데 소사구를 제 송내동까지 싹 만들었어요. 향후회를 네. 동마다 만들고 있었을 때 전현욱이가 연합회에서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정영선이는 살아가고 이렇게 전현욱이는 미국 가서 있고 근데 우리 이제 몇 사람이 지금 원로들이 지금 한 3사람 있습니다. 연합회 나오는 원로들이 그때 당시 나하고 활동했던 애들이
그래가지고 오다가 나가 연합회 회장을 하면서 이제 회관 마련하고 이쪽에 전부 다 여기 다 시키고 해서 이제 성장하기 시작했죠. 그게 70년도, 74년도, 한 4, 5년도부터 이제 시향회가 프로네 실행해갖고 회관 얻으면서부터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귀 전에 가면 딱 그때 건물 하나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형회가 지금에 참 못지 않게끔 남들이 그걸 볼 수 있게끔. 그 호남 분들이 대체로 어느 지역에 많이 사셨는지는 기억하실까요? 뭐 그래도 어느 지역에 좀 많이 거주하시는 데가 있진 않았을까요? 그때 당시는 거의 이제 많이 산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제 이쪽 내동 쪽으로 없이 사는 사람들. 아, 내동 쪽으로. 이쪽에가 조금 많이 살았고 이 중앙에 이리 좀 살았고 그래서 신곡 본동 1, 2동 네. 거기 좀 살았고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향후회가 연합회가 되다 보니까 꽉 채서 이제 모여드니까 이제 그 이후로도 많이 들어왔죠. 호남인들이 정말 이제 여기를 부천이 성장되면서 네. 신도시 되면서 신도시 되기 전에도 향후회들이 형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면 주로 오셔서 농사를 지으셨을까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네.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가 싹 털어먹어버리고 할 길이 없으니까 아, 이 낙향을 한 거야. 낙향한 것이 아. 인천 부천이라. 아, 이게 충청도 인천에 가면 충청도 사람들, 호남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이 없어요. 아. 그러면은 호남에서 바로 부천으로 오신 게 아니고 서울 가셨다가 거기서 부천으로 이주하신 케이스가 다시 맞겠네요? 빼앗고 낙향하니까 부천, 네. 인천이라. 네, 그럼 주로 이제 공장이나 뭐 이런 데서 공장 같은 데 일하시고. 저기 뭐 네. 가서 네. 저 공원 생활도 네.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제 성장하고 네. 지금 뭐 건축업이니 건설업이니 거의 뭐 큰 공장 하는 사람들 거의 호남 사람들이에요. 네. 다. 그 실례가 안 된다면 선생님 원래 공직에 종사하셨다가 네. 5.16 이후에 그래. 이제 사직하고 다른 일을 하신 것 같은데 난 이제 뭘 했냐면 예. 난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참 부연 집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네.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너무 뒷배불 보면서 살았지 돈이란 걸 모르고 살아. 지금까지도 나의 욕심을 챙기지를 못하고 살았어요. 뭐 우리 이제 같은 문화원에 있으면 우리 원장한테 물어보면 알지만 순호도 그러나고 이제 형님 웬만하면 형님 좀 챙기고 사시오 나보고 그래 지금도 나보고 그렇지만 그게 타고날 때 그렇게 타고 나서 그런지 지금도 그 아무리 해도 모르겠어요. 너무 기만하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고 너무 그냥 가슴 아픈 소리 오면 나 어려움이 없더라 너한테 빌리서라도 그 사람을 해줘 그래 마음이 시원하고 마음이 편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 해도 뭐 너한테 손 벌리고 살 처지는 아니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부천이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쭉 성경에서 잘 살아나왔는데 내가 항상 그 우리 시향후에서 일을 한다든가 하면 딱 호남 사람들이 하나 고칠 수 있는 것을 하나 고쳐라 하는 걸 항상 내가 이 얘기를 해. 첫째 남을 모함 부지 말아라. 누구 하나 시장을 나오려한다, 국회의원을 나온다 하면 모여들기는 벌개처럼 모여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꼬머리 피가 뭉쳐갖고 막 꽃이 피려 그러면 어느 놈이 갈가도 그 사람을 끌어내려야 속이 시원한 이런 족적들이 있어요. 그 중에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절대적으로 남을 모아오고 남을 끌어내주는 이런 습성을 버려라 하는 걸
항상 나 이럴 때마다 씹어준다 그런 말을. 이제 많이 그런 것이 개선돼서 지금은 잘하고 있는 편이에요. 네.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부천 신문사를 설립을 하셨는데 그게 언제 설립하셨는지도 궁금하고 그 당시에 그 부천시의 지역 언론 환경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네. 우리는 정말 그때 당시는 우리가 신문을 딱 창간하고 발간을 딱 하니까 시민신문이라는 게 있어요. 네. 시민신문. 네. 시민신문이 그럼도 우리 향후인데 그때 누가 옆에서 소사계라고 부시신문 잘 되고 있으니까 시민신문을 한번 해라. 그래갖고 시민신문을 만든 거야, 창간을 해서. 네. 그건 누구대로 해라. 뭐 얼마 안 돼서 그냥 망해버리고 말았지. 돈 많은 수대하고 어쩌고 해도 빼먹을 놈들 다 빼먹어주고 그냥 수락을 해고 엉망이 내를 안 듣지만 우리 신문은 없이 시작을 해도 꿋꿋이 우리가 걸어갈 길을 하고 우리 욕심 안 부리고 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부천 신문이 누구한테 손가락질 안 먹고 지금까지 왔다고 저는 자부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당시에 부천 그냥 시민신문이었나요? 네. 시민신문이랑 부천신문 두 개가 있었던 거네요? 네. 네. 그게 80년대에 창립을 하신 건가요? 그렇지. 그런데 이제 네. 그러고 우리 신문사에서 군대 제대를 해갖고 나온 다음에 지금은 이제 지금도 어디 저기서 식당을 하고 싶다만 신문사에 나와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냥 좀 똑똑하고 이래서 이제 내가 직원을 데리고 있었는데 이놈이 있다가 그만두고 나가려고 또 저쪽 그 오미울로 네. 지금 오미울 네. 그래갖고 자치신문이라는 걸 또 만들었어. 그럼 지가 만들어서 그나오다 하고 나죠. 그것도 말해버렸죠. 그럼 당시로서는 손꼽히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직원도 네. 엄청 많으셨죠. 직원이 처음에 네. 엄들 못한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원이 36명이 됐어. 처음 창문했을 때. 그 첫 월급을 주려면 돈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이게 엄두를 못 내겠더라고. 36명이 되니까 영업부 하도 복잡해. 그것을 한 2년 동안 끌고 나왔어요. 2년 동안. 그러게 거기다가 전부 다 막 재산을 다 바치다 해서 가을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래도 굴러오지 않고 하다가 이제 우리 순호가 와갖고 이거 전장 내용을 여기서 또 하라고 아름다운 걸 내가 피가 오는 날 나가 끌고 가버리지. 그래갖고 이제 나 방에 지가 앉아서 이제 그래갖고 지금 뭐 잘하고 있잖아요. 예.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기자신문을 지금 뭐 지금은 인터넷 신문 지금의 기자도 지금 인터넷 신문 때문에 한다고 다니고 전부 다 우리 신문에서 다 있었던 애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인터뷰 여기서 끝 마쳐도 될까요? 예. 요 내용은 이제 책자에 실을 수 있고 이제 유튜브에 올려서 저희가 나중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